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동구에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울산공업학원이 공동으로 조성한 미포구장이 있습니다. 건설 당시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조성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20년 동안 기부 체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울산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미포구장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울산공업학원이 공동으로 조성한 체육시설입니다. 이후 2016년까지는 현대미포조선 축구단이 사용해왔습니다. 현대미포축구단이 해체되면서 미포구장은 수년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고 추후에 용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현대미포축구단 해체 이후 연간 수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구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기부 체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미포구장을 울산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리가 어려운 천연잔디구장 2개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하고 구장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동구의원들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미포구장의 공공체육시설화를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구장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면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은 최소한 원상복귀 해놓은 상태에서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미포구장이 20여 년 만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어제 울산을 방문해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치주의 노동개혁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과 함께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5부는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잇따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채용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태화강 하부 둔치에 사계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활 밀착형 정원이 조성됩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산림청 생활 밀착형 실외 정원 공모에 선정돼 5억 원의 사업비로 1구간 그라스 정원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구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태화강 하부 번영교에서 명촌교 구간을 5가지 주제로 나눠 6년간 주제별로 그라스와 다년생 초화 등 자연주의 정원을 기본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태화강 둔치에 그라스와 초화를 잘 시켜서 2027년까지 우리 별빛 해움 정원을 비롯한 5개 자연주의를 테마로 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초 한 구청 직원이 목욕탕 안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해당 남성과 그 가족들이 생명을 구해준 구청 직원을 만나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그 따뜻한 현장을 김나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 아침 7시쯤 중구 성안동의 한 목욕탕으로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출동합니다. 탕 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중구청 직원 200호 씨가 곧바로 CPR을 실시했고 10분이 흐른 뒤 A씨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 씨는 체험장에서 눈여겨봤던 기억을 살려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목욕탕 직원인 줄만 알았던 A씨의 가족은 이 씨를 만나 늦게나마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벌벌 떠녔는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그 애쓰셨다는 게 나타나는데 생명의 은인한테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A씨의 모습을 본 이 씨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허락하는 대로 해서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특히 뭐 제가 잘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 65119 그 구급대원들과 이 동강배우는 여전히 계셨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급대원의 설명에 따라 침착한 대응으로 한 생명을 살린 주인공. 중구청 직원 이 씨의 침착한 대처와 빠른 판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난 설 연휴 울산고속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시민들이 조기에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부산 방향 청량 IC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나가던 차량에 있던 시민들과 마침 구급 출동 후 복귀 중이던 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들에 의해 조기에 진화됐으며 이들은 인근 주유소에서 빌려준 소화기 8대로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가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올해 수소전기차 20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 대당 구매 보조금은 3,40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신청 전날까지 울산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으로 차량 출고 순으로 200명까지 선정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 계약과 함께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통상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시책에서 해외 시장 개척 지원과 성장 단계별 수출 패키지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과 무역 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진행하며 22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외 무역 사절단을 발견하고 수출보험 보증료와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출신으로 역사상 첫 여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 국회의원의 행보와 관련해 전망해봤습니다. 네, 울산 출신으로 역사상 첫 여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 말이죠. 이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또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미 7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고 중도 확장과 결선 투표를 대비해야 한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잠출 기자와 김기현 당대표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울산은 의석, 국회의석 6개, 이제 광역시로는 미니 선거구로 변방에 머물러 있는 지역인데 그렇죠. 이런 곳에서 당 대표가 나오면은 여의도 정치에서 울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네, 급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 또 우상향 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의원의 여당 대표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 양강 구도로 봤을 때 40%까지 돌파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1차에서도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이 이제 전반적인 산업 침체에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김기현 당 대표가
된다면은 울산의 퀀텀 점프 본인이 늘 강조를 했죠. 예, 확 혁신을 올라가. 통한 예. 단기간 성장 바로 뛰어오르겠다 하는 이런 것도 다짐도 나왔으니까 네. 김기현 당대표 가능성에 대한 그는 기대 이것은 울산 지역의 발전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본인의 구상도 예.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울산으로서는 환영해야 될.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뒤끝이 좀 있는 게 꺼림칙하긴 한데 말이죠. 네. 자, 이제 나경원 표가 양쪽으로 갈릴 텐데 그래서 맞대결 경쟁이 더 치열해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김안 양쪽에 그 주고받는 그 말의 표현도 조금 강도가 세지고 좀 거칠어지고 있죠. 네. 난타전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영원한 동반자다, 보수의 동반자다 이렇게 흡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그리 밝지는 않지만은 뭐 존중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심, 당심 그리고 현역 의원 지지가 압도적인 김기현 의원은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 측의 지지표를 끌어안으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겠다 이런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115명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가운데 80명 정도가 김기현을 지지하겠다 이런 선언했다고 볼 정도이니까 네. 김기현 대세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2월이기 때문에 네. 다가오는 2월 지나고 3월 초 양쪽 캠프의 조직이 본격 가동되면은 네. 바로 섣부른 판단, 네. 결과 예측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김안 양쪽으로 갈린다면은 수도권표는 안에게 유리하고 네. 영남표는 김기현 의원에게 많이 갈 것으로 본다면은 중도 확장 가능성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되게 인지도가 또 원체 높으니까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누가 더 유리할까 하는 면도 관전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뭐 용산에서는 총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각은 뭐 할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은 내년 총선에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네. 나 전 의원 지지 표심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후보에 갈지 이게 최대 관심사는 맞는데 일단 나경원 본인은 불출마 선언 그 자리에서 특정 후보 지지에는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예. 김안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로 결선까지 안 가겠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다 각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예. 뭐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일단은 최근 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당심의 지지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윤심 그리고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는 뭐 이미 김기현 의원 측에서 계속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범윤 표심이라고 하죠. 이런 범윤을 포함한 당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좀 김기현 의원이 확신하고 내 편이다. 그래서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에 안 의원 측은 총선 승리를 목표로 수도권 대표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대표론을 지지했던 당심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와 포용, 탕평, 연포탕 전략 맞습니다. 바꿨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김장연대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정통 보수 연대로 나 전 의원과 당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니까 2003년 아마 김기현 의원이 정계 입문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보수 정당을 자기가 지켰다. 예. 단 한 번도 어렵다고 해서 떠난 적이 없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상대적인 차별화 전략이죠. 예. 철새니 기웃기웃거렸다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김기현 의원의 선거 캠프 슬로건도 뚝심과 소신 정통 보수를 지키는 이기는 후보 김기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철새 정치냐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이런 이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공세를 좀 계속하면서 예. 본인의 대선을 계속 굳혀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기현 당 대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지역에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균형 감각을 갖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애써 노력은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울산 최초의 당 대표가 나올지 지역에 관심이 높은 만큼 자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말이죠. 우리가 그 같이 할 수 있는 방송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슈타파 네. 거기서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죠. 네. 김잠출 기자와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전망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항만들의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울산항은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은 지난해 전년 대비 물동량이 4% 떨어졌으며 인천항도 5% 감소하는 등 전국 주요 항만의 물동량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항의 지난해 물당량은 1억 9천여만 톤이 최종 집계돼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물동량의 상승 요인에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수요 회복, 북미 지역 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중심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시설공사 준공전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감사를 시행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일선 학교에는 감사 수감 자료 목록을 사전에 예고해 감사 준비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또 감사관 직통전화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부산과 대구, 경남교육청과 교차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 중구와 동구의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시의 교통문화지수는 남구와 울주군이 B등급, 북구가 C등급, 동구와 중구가 각각 D등급과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중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D등급에서 2021년 B등급으로 오르며 교통문화 개선 우수지자체 전국 3위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2등급으로 떨어지며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2년 전보다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적발된 소방관계법령 위반 건수는 72건으로 52건이었던 1년 전보다 38%에 해당하는 20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은 2년 전 19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은 17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